네,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세 개 나라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세 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일단 이 한반도 평화를 가장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낮은데도 경제 성장을 끌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인구 정책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의견,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경련이 냈고요. 정경련에 따르면 스웨덴은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와 이민자 포용 정책으로 2017년 인구 증가율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0.4%에 그쳤습니다. 스웨덴은 저출산에 대응해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육아의 양성평등을 추구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남성 휴직제를 도입했고요.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 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했다고 정경련은 설명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세 1년치의 2배에 이르는 보조금을 주는 등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4%로 유럽연합 평균인 2.0%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현재 임시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현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현지 임시 대통령이죠. 토카예프 후보는 70.13%를 득표했습니다. 15.39%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한 야권의 코사노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 3월 약 30년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했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서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던 정기 대선이 앞당겨 치러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까지 상원 의장을 맡고 있던 토카예프가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